네, 아시아투데이의 정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여론조사 중에서 제일 믿을만한데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18일, 19일 이틀간 2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니까 일단 1000명씩 여론조사하는 것보다 2002명이라는 점이 그렇고요. 아시아투데이에서 하는 게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 쭉 보면 여론조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민심을 잘 반영하는 거 그나마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게 이 여론조사라면은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가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 항목이 있는데 차기 대통령 부적격자, 법 위반, 부도덕한 후보 이는 대통령을 안 뽑겠다는 거거든요. 부적격 자질 기준을 항목을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후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후보, 국정운영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능력이 부족한 후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후보, 이거를 놓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후보가 28%로 1등입니다. 이건 누구죠? 이재명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적격 자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등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후보 20%. 이것도 이재명이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위는요.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한 후보 19%. 이건 뭐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한, 이건 또 이재명인데, 그래, 이건 뭐 국정운영 능력 부족한 후보는 다른 후보도 있다고 치자. 그래도 여기 이재명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 16%. 그 다음에 이건 압도적으로 이건 이재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후보 14%. 이거 누가 분열시켜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리고 잘 모름, 이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는 거에 96%는 이거는 이재명은 대통령 될 수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4% 빼놓고 나머지 다 이재명인데, 압도적으로 이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참 잘했네요. 뭐 지금 다 지지도 이런 여론조사만 나오는데, 차기 대통령 부적격 자질로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여론조사를 한 아시아투데이 아주 훌륭합니다. 다시 봐도 이건 뭐 이재명이는 국민들이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야, 이 여론조사 아주 잘했네요. 그런데요, 여기 그 정치 성향으로 봐도요, 자신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물론 이재명이가 아주 뭐 미우니까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후보 38% 가장 높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후보가 그 다음 18%,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 그 다음 16%, 그 다음에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후보 14%,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한 후보 10% 이렇게 짓게 됐죠. 이거 보수우파라고 한 사람들. 이재명을 딱 타겟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요,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후보가 30%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도층도 이재명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후보가 20%. 그러니까 이게 다 이재명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후보가, 다른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보수파는 물론 중도도 이렇고, 이러니까 결정 났다는 거죠. 국민들은 이재명은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보니까
이거 봐, 얄팍하게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한 후보가 29% 가장 높았어. 아이고, 거기까지 좋아, 그래. 아이, 이재명이 껄끄러우니까 국정 운영 능력은 있다고 진보들은 보는 거지. 좋다,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후보 21%예요. 진보조차도 이재명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후보 19%. 이거 이재명 아니에요. 에? 국론 분열시킬 수 있는 후보 15%.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후보 13%. 이게 제일 나죠. 야, 이 진보 이놈들아. 어떻게 거짓말하는 후보 제일 낫냐, 이 도둑놈들아.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새빨간 거짓말꾼이라는 건 지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제일 밑으로 놨어요.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한 후보 제일 높게 만들고 지들 생각에는 이재명이가 제일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진보조차도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후보,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후보 2, 3위에 21%, 19%나 올려놨어요. 예? 그러면 자, 이 여론조사로 볼 때 다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론조사로 나온 거예요. 진보조차도 도둑놈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후보는 맨 마지막으로 넣었는데도 진보조차도 거짓말하는 후보를 하여튼 니네들이 그러면서 뭔 진보라고 그러냐? 진보란 뜻이 뭐냐? 그냥 양아치, 양아치라고 그래. 아니면은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이라고 그러든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선상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민주당만 지지하는 후보라고 그래. 무슨 놈의 진보냐? 어디다 대고 진보를 거기 갖다 붙이냐? 하여튼 그런 걸 다 합쳐도 이재명은 자질이 없는 대통령 후보라는 게 결판이 났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된다. 그거는 거의 부정선거지 뭐. 국민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기지. 이거 여론조사는 딱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이잖아요. 딱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진보가 삐딱하지만 그래도 진보도 그렇게 얌체같이들 했겠다. 그래. 하여튼 여론조사는 진보도 다 한 거니까. 그래. 인정, 납득이 되는 여론조사잖아요. 호남에서는 그렇게 나왔겠다. 납득이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재명에 걸구작거리는 게 자질이 없다는데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 정당 지지율이나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이재명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오는 거 그건 뭐냐? 그거 다 개같은 여론조사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을 하잖아요. 근데 꼬락서니들 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 이런 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정선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막는데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막고 저들끼리 경쟁을 하고 누가 올라가고 아름답게 다니라 하면은 이길 뚱말뚱해. 근데 부정선거를 안 막고 어떻게 이겨?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뭐 지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찍고 까불고 그러면서 한다는 게 전부 윤 대통령을 손절해요. 한동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도 뭐 하야 기회를 준 것이다 어쩌고. 에이 진짜 이 홍준표 뭐 이러고 뭐 윤 대통령을 손절하는데 정신 나간데 우리가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거나 자기가 뭐 통치를 하겠다거나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출마 선언한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복귀시킬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앞장서려면 내가 앞장서겠다. 총대를 매겠다 해서 총대를 맨 거예요. 말하자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통령 되려고 한 것도 뭐 일부분 있겠지만 국힘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국힘당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출마 선언에 많은 그 희망을 걸고 있어요, 국민들이. 광화문 나온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술렁대고 있습니다. 국힘당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출마한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를 또 견제하면서 까고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지금 광화문이 막 뜨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뜨고 그러니까 서로 광화문에 나왔잖아요. 그동안 콧배기도 안 베끼더니 계엄 후에 광화문에 줄줄이 나왔어요. 광화문과 한남동 집회 장소, 그 다음에 헌재 앞에 집회 장소, 그거 다 정광훈 목사가 한 거예요, 다.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니까 다 윤 대통령 손절하고 정광훈 목사 또 손절해요. 야, 이렇게들 치사하냐. 그럼 광화문에서 연설하지 말았어야지. 다 연설하고 뭐 어떻게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한번 빌부터 보더니 지금은 또 윤 대통령 손절하고 광화문도 손절해요. 광화문이 안 뽑아주면 니네들 누가 뽑을래?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냐? 좌파들이 뽑냐? 호남에서 뽑냐? 광화문에 있는 보수 우파들이 뽑는 거야. 근데 광화문을 손절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갈통들이 나빠요. 선거 공학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는 그럽니다. 선관위 해체시킬 사람 나밖에 없다. 공수처 해체시킬 사람 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복귀시킬 사람 나밖에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심이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선관위 해체시키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 윤 대통령 복귀시키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자, 이렇게 됐는데 부정선거를 막느냐 안 막느냐입니다. 이봉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부정선거를 막으면 해볼 만한 싸움인데 부정선거 못 막으면 하나만한 싸움이야. 근데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요. 자, 스카이데일리도 보도를 했는데 화웨이 와이파이, 야, 이게 지난번 보궐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또 나왔네. 그 특수공인지 대량 물량 나와가지고 개표 참관인원이 소리 지르고 난리 치니까 그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수사하라고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직도 이런다니까. 지난번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현장에서 이제 제기한 거, 현장에서 제기한 개표 참관인 3명을 18일 날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서 개표 참관인이 뭐예요? 선거를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표 참관인 제도를 준 건데 선거 감시하지 말라는 거죠. 선거 감시하면 그냥 경찰에 고발한다는 사인 주는 거 아닙니까?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3명을 고발했는데 고발 내용은 이거예요. 투개표, 간섭,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선관위가 고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휴대전화에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 이거 떠서 휴대전화로 그게 뜨니까 개표 이거 보고 시스템 이거 해킹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이거 의문이 가는 거 아닙니까? 소리 지를만 하지 않아요? 왜 화웨이가 또 와이파이에? 우리 중국의 해킹이 굉장히 두려운 거 아니에요? 선거 이번에 지난번에도 중국이 했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화웨이가 뜨니까 문제 제기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투표함에 부착하는 봉인지 띄었을 때 잔류 표시가 안 남는 거 이것도 큰 소리로 제기했대요. 이거 제기할 만한 거 아니에요? 잔류 표시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제기할 만한 거 한 거예요. 그리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 투표용지 이거는 딱 봉인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잔여 투표용지가 다시 나와서 투표용지가 될 수 있으니까 개표장에는 오면 안 돼요. 개표장에 오더라도 딱 봉인해서 와야 되는데 이게 박스가 열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방에 담아서 보관했는데 가방에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여 투표지를 허술하게 관리하느냐? 가방에 담아서 보관하면 되느냐? 가방에 이거 술술 열 수 있는 거니까 자꾸만 열면은 여기 사진도 있네요. 잔여 투표율이 20% 수준이에요. 굉장히 잔여 투표용지가 많아요. 여기 쭉 있는데 이거 보관됐는데 가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로 툭 열리니까
그러니까 항의한 거지. 그랬더니 고발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경찰에 고발하고 그러면요, 앞으로 이 참관인들 대선이 이제 코앞에 남았는데 참관인들이 뭐라고 거기서 지적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지적하면 경찰에 미리 뻔때를 보여주는 거지. 자, 이런데 국힘당은 뭐 이런 거 하나도 지적을 안 하고 말이에요. 부정선거 없을 줄 알고 그러나, 아니면 그냥 뭐 기우제를 지내는 건가, 아니면 선관위에 찍히면 자기들도 골로 가니까 그런 건가. 아니 왜 이런 거 지적을 안 하는지 몰라. 국민들이, 참관인들이 지적하면 선관위는 그냥 아직까지 무소불이야. 그냥 고발해버려요. 이러고선 선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세상에 열어주려고요? 그리고 아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봤죠? 절대 이재명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여론조사에 다 나왔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무조건 부정선거 아닙니까? 참나, 아유. 근데 경선들 하는 거 보세요, 국힘당들. 아유, 큰일 났네.